맨유의 앙토니 마샬이 토트넘 안 간다고 했다는데 토트넘 팬들은 어떨지 궁금해요. 아, 우리 팀을 깠어? 까임을 당해가지고 기분이 나쁘실지 아니면 안 온다고? 잘 됐지 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마샬 언제나 우리에게 좀 약간 웃음 버튼의 느낌이 있죠. 맨유가 선수단 정리가 좀 필요하죠. 너무 비대해요. 너무 막 선수들이 좀 쌓여있죠. 막 감독이 바뀌면서 이 감독 저 감독이 데려온 자기 선수들 이렇게 막 데려와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막 혼재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선수단 정리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고 또 주급이 너무 높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급 루팡들이 있어서 이렇게 경영적으로도 지금 팀 운영에 비효율성이 너무 극대화돼 있다. 이것도 좀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맨유 선수단 정리가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랑닉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포지션을 좀 정리하더라도 미드필더를 좀 더 정리하고 보강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겨울에 조금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변화 과정에서 앙토니 마샬의 어떤 행보가 지금 관심이죠. 뭐 팀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또 본인도 떠났으면 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이었죠. 마샬이 지금 맨유에서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죠. 주전에서 완벽하게 밀려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발은 2경기고요. 5경기는 교체로 뛰었습니다. 모두 7경기를 뛰었는데 이제 골은 1골이고 제가 시간으로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샬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시간은 202분입니다. 그러면 90분 풀타임 경기를 놓고 봤을 때 한 2경기하고 조금 더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즌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거밖에 못 뛰었다는 얘기는 이건 진짜 뭐 선수 본인에게도 아이고 이거 뭐 완전히 자기 입지가 사라진 거기도 하고 맨유 입장에서도 야, 이 주급이 얼만데 202분 뛴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된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난 주말 맨유하고 아스톤 빌라 경기에서는 아예 마샬이 명단 제외, 명제가 좀 됐죠. 뭐 이걸 두고 마샬이 나 안 뛴다고 했다. 나 지금 안 뛰어요.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또 나중에는 본인이 자기 인스타, 트위터, SNS에 아니다. 나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왜 안 뛴다고 하냐. 난 여전히 맨유 선수고 난 맨유를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죠. 뭐 마샬이 주전에서 완전히 밀리기도 했고 사실 좀 잘 못하기도 하지만 랑닉 감독 전술에서 활용하기도 좀 애매해요. 랑닉 감독이 4-2-2-2 이렇게 지금 세워서 쓰고 있는데 그 전방에 투톱에 쓰기도 그렇고 세컨에 2명도 쓰기도 그래요. 마샬은 이렇게 측면 쪽에서 돌아 들어가는 걸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전술에 어디다 둬야 되지? 이게 상당히 애매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마샬의 그 히트맵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터치라인 사이드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인 거를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4-2-2-2에 어디다 세워놔야 되지? 이런 게 좀 걸리죠. 그리고 랑닉 감독의 축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압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이 4-2-2-2이 있을 때 앞에 있는 그런 2명의 선수가 넓게 벌어져 있는 사이드까지 많이 움직여야 된다. 굉장히 많이 뛰어야 돼요. 근데 마샬은 잘 뛰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가 마샬 경기 끝나고 히트맵 보면 가끔씩 어떨 때는 그냥 점 하나 딱 찍혀 있잖아요. 그냥 딱 뛰고 볼 뺏기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스프린트 있잖아요. 단거리 전력 질주 같은 거 놓고 보더라도 가끔씩 보면 골키퍼보다도 더 안 뛰었는데 이런 거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스타일과 관련해서도 랑닉 감독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좀 서로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마샬 본인도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좋을 리가 없죠. 선수 입장에서도. 그래서 떠나길 원한다 맨유를. 이런 상황인데 또 맨유 입장에서도 계약이 마샬과 2024년 6월까지니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적료를 좀 발생시키면서 하려면 좀 이적을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고 또 굉장히 주급이 셉니다. 높은 주급을 좀 마샬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정리된 타이밍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제 상황과 조건들 그러면서 막 뭐 보도들이 나오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두 팀이 관심을 좀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토트넘, 그다음에 뉴캐슬. 토트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리케인의 백업이 없고 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부상 당하면서도 보여줬지만 공격진의 로테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좀 더 두껍게 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 팀에는. 그래서 좀 스트라이커 누굴 데려오네 링크만 어마어마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도 마샬이면 그래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관심을 좀 보였다고 하고, 뉴캐슬 같은 경우도 지금 강등권에 있으니까 마샬이면 그래도 충분히 뉴캐슬에서 써먹을 수 있지, 이럴 때는 관심을 좀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팀을 마샬이 다 그냥 깠다고 합니다. 싫어, 관심 없어, 이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마샬은 왜 토트넘과 뉴캐슬의 이런 관심을 거절했을까? 로마노 기자가 자기 어떤 트위터에 올려놓은 거를 보면 이게 지금 계속 다 기사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마샬은 잉글랜드 자체를 떠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토트넘하고 뉴캐슬이 관심 보이는데 그걸 거부한 이유는 그러니까 뉴캐슬이 콕 찍어서 싫거나 토트넘이 콕 찍어서 나 안 가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맨유를 떠난다고 한다면 잉글랜드 싫어, 나 그냥 잉글랜드 벗어나고 싶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일단 지금 마샬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때 어릴 때 맨유를 왔고 7시즌째 맨유에 있는데 지금 만약에 임대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로서는 관심을 보이는 팀들도 이제 임대 제한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임대로 잉글랜드 내 다른 팀으로 갔을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죠. 약간 실패자, 약간 낙인이 찍힐 수 있죠. 안 돼서 이제 결국 한 7시즌 뛰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려났구나. 이런 어떤 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스스로도 좀 잉글랜드에서의 자기의 커리어의 기억이 좋지 않겠죠. 열심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지금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새롭게 자신의 커리어를 좀 다시 시작하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잉글랜드를 좀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노 기자도 얘기하는 게 잉글랜드 그냥 자체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과 뉴캐슬 마샬이 나 아니에요, 잉글랜드 쪽은 아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현재 연결이 남아있는 팀들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하고 세비야, 이탈리아 유벤투스는 약간 관심을 조금씩 보이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팀마다 조금 더 진척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이제 바로 시작 단계인 팀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잉글랜드를 벗어나서 가더라도 지금 이제 임대 형식이 유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맨유가 이런 상황에서 주급을 예를 들면 임대 같은 거를 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주급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급이 얼마냐면 15만 파운드예요. 일주일에 2억 4천 받습니다. 마샬이 일주일에 2억 4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아까 얘기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2분 뛰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를 보낼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고액 주급자이기 때문에 자, 맨유가 다른 팀으로 보내더라도 맨유가 오케이 우리가 1억 2천만 원 낼게. 그러면 임대 가서 하는 그 팀도 1억 2천만 원 내. 그래서 우리 반반씩 하자. 나도 좀 고액 주급자를 좀 정리하고 당신들도 좀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맨유는 그 고액 주급 다 전액 부담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2억 4천만 원 임대를 데려가려는 팀에서 다 주고, 그리고 임대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600만 파운드, 100억 또 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바르셀로나도 지금 돈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 주급 그렇지 않아도 막 바르셀로나 셀러리 캡이 어떠네 막 이럴 때문에 그러는데 이 주급을 다 내야 된다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100억을 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세비야가 지난달 그러니까 12월에 임대 제한을 하면서 자 우리 주급을 반반씩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맨유. 그랬더니 노. 맨유가 아니야 전액 내. 이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딱 협상이 그냥 결렬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분을 모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게 협상이 앞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맨유도 보내는 걸 원하고 마샬도 떠나는 걸 원하고 몇몇 팀들은 데려오기를
원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걸 것 같아요. 결국은 주급 문제, 뭐 임대료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좀 남아 있는 건데, 근데 결국 선수 못 이겨요. 선수가 만약에 뭐 양보가 안 돼. 선수는 예를 들어서 아유 그럴 거면 그냥 남죠 뭐. 좀 그냥 맨유에 있을래요. 계약 기간 2024년 6월까지니까 앞으로 한 2년 반 동안 그냥 주급 받으면서 있을게요라고 하면 들어놓으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억지로 못 해요. 강제로 못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막 재수해도 그 선수가 이겨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진짜 만약에 맨유가 마시아를 좀 정리하고 싶다고 한다면 방법은 자기가 양보해야 돼요. 주급도 어느 정도 보존해주고 임대료도 어느 정도 좀 선에서 합의를 해야지 이거 계속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맨유가 양보하고 손해를 좀 감수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유가 지금 마시아 말고도 그렇게 정리하지 못한 돈 조금 아까워가지고 계속 쥐고 있는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악성재고라고 하는데 너무 팀에 그런 선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주급은 주급대로 전체 총액은 굉장히 많고 부담은 있고 그러니까 선수를 영입을 하는데도 어렵고 이런 거니까 좀 이럴 때는 좀 길게 보고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 손해 볼 수 있는 건 좀 감내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이 모든 것도 맨유 스스로 만든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런 상황과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책임져야죠.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토트넘 팬들 어떨까요? 마시아한테 까임을 받으면 이게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궁금하긴 하네요.